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싸워온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공산화가 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공산주의에 싸워 맞서 조직적으로 싸워온 세력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는 성명의 절대적 기준을 두어. 안녕하십니까. 서울대 인문대학부생 권영찬입니다. 그저께 서울대에서는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조국 사퇴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총학생회가 조국과의 싸움을 포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생들이 계속하여 이 싸움을 계속한 것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정의를 세워라라는 외침과 함께 정의의 종을 타종한 것은 큰 감동이었습니다. 조국이 사퇴하고 대한민국의 진정한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이 싸움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먼저 서울대 총학생회에게 말합니다. 총학생회는 더 이상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습니다. 당신들의 모습이 바로 비겁한 현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비리가 계속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까? 비리를 너무나 철저하게 저질러 서로에게 들키지 않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서로의 비리를 알고 있지만 각자의 이해관계가 얽혀 적절한 선에서 서로 덮기 때문입니다. 조국 사퇴를 향한 투쟁을 그만두겠다고 총학이 내린 결정은 바로 그러한 우리나라 비겁한 정치판의 복사판입니다. 그리고 총학의 조국 사퇴 집회를 멈추게 만든 총학 내부의 집권 여당 끈앞풀들에게는 이 말만 하고 싶습니다. 당신들이 바로 조국의 과거요. 당신들의 미래가 조국입니다. 총학생회는 이런 조국과 같은 인물들을 총학에서 제하여서 다시금 학생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제안하는 것은 민중해방의 불꽃이라는 총학 구호부터 좀 바꿉시다. 민중해방은 인민해방이라고 하면 너무 공산주의 티가 나니까 살짝 바꿔놓은 용어인 것을 누가 모릅니까? 총학생회가 운동권의 하수인 노릇을 한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려면 구호부터 빨리 바꾸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조국과 문재인 정권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조국이 국민을 가장 분노케 하고 있는 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거짓말입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거짓말이요.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요. 작정하고 내뱉는 거짓말이요. 그러면서도 일말의 양심의 가책이 없는, 양심에 완전히 화인 맞은 거짓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얼굴에 철면피를 깔고 이 거짓의 화신인 조국의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하는 후한 무치를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이 더욱 뻔뻔스러운 것은 그는 밖으로는 도덕과 정의를 부르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 실상은 거짓으로 완전히 점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현 정권의 거짓, 양심이 완전히 마비된 이 거짓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거짓을 행함과 동시에 정의를 뻔뻔스럽게 외치는 이 후한마취함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 질문에 답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권의 본질을 꿰뚫어야 합니다. 이 정권의 본질은 바로 공산주의의 망령 안에 얽힌 종북 친중 카르텔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의 유일한 정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공산주의 혁명 실현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모든 것이 용납됩니다. 이들에게는 국가보다 공산주의가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 있어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은 적이요,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과 중국은 동지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나라보다 이웃한 적국들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한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무엇일까요? 매국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매국노 집단입니다. 그것도 가장 악질인 공산주의 매국노 집단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매국노라는 것은 역사가 증명합니다. 당장 이 문재인 정권이 충경같이 따르는 중국 공산당만 봐도 그렇습니다. 중국 또한 20세기 초에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중국을 점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공동의 적에 맞서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이 일시적으로 국공합작을 했으며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다시 국민당과 공산당 간의 전쟁이 벌어져 공산당이 승리하였다. 이것이 흔히 사람들이 알고 있는 중국 역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게 아닙니다. 겉으로는 국공합작이었으나 실제로 일본과 주로 맞서 싸운 것은 국민당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중국 공산당은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중국 공산당은 후방에서 국민당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일본과 대통하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중국 침략을 사죄하러 오자 마오쩌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일본군이 쳐들어오지 않았다면 공산주의 정권을 수립하지 못했을 것이며 차라리 일본에 감사하다. 이게 바로 공산주의입니다. 공산주의 혁명을 위해서는 적과 내통하는 것이 정의요, 동족을 배신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이 사례에서도 알 수 있는 공산주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짓과 속임수입니다. 매국입니다. 반역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모든 것이 공산주의 혁명 달성을 위한 정의로운 활동이라고 스스로 믿는 파렴치한입니다. 양심의 완전한 화인을 맞음입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거짓말쟁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권의 기대를 가지고 우호적이었던 국민들도 조국 사태를 통해 큰 상처를 받고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에게 상처를 받았지만 우리나라에 이 진보라 불리는 이상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습니다. 대략 이런 관점입니다. 진보를 추구하는 자들은 고고한 이상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부정부패와 결탁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움이 존재한다. 문재인 정권이 약속한 대로 도덕성을 갖추고 정의로운 나라의 실현을 기대했으나 그들의 실상은 조국 사태에서 드러나는 너무나 비참하다. 안타깝지만 그러한 관점은 너무나 순진한 관점이고 아직 현 정권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관점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 매국노 집단입니다. 이들은 애초에 도덕성이나 국민들이 생각하는 정의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습니다. 이들의 유일한 목적은 정권 탈취요, 공산주의 혁명을 이룩하는 것이며 국민을 향한 이들의 모든 말은 철저히 기획된 거짓과 선전선동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공산주의 비판 전설을 펴낸 요셉 보인스키는 공산주의의 핵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의 허구성을 파악하기 힘든 주요 원인은 거짓말이 지나치게 심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이러한 방법에 호소하기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자가 아닌 사람으로서는 누구라도 그렇게 엄청난 거짓말을 끊임없이 할 수 있으리라고는 믿기 어려워서이다. 그렇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상상을 초월하는 철면 비호 거짓말쟁이들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이 공산주의의 끔찍스러움을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공산주의 내국 정권이 어떤 말을 하고 정권에 장악된 언론이 어떤 말을 쏟아내든지 절대 그 말을 믿거나 흔들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으면 안 됩니다. 이들은 매주를 쓴다고 약속하고 받아낸 콩 한쪽까지 모조리 다 뒤로 빼돌릴 인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북한을 바라보면 길거리에 벌겋게 배치된 선전문구와 북한 방송에 세례된 북한 국민이 안타깝게 보이지 않습니까?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잊지 말라 승량이 미제를 이런 한심한 선전전동으로 나라가 다스려지는 모습을 보며 어떻게 저런 일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 정권과 언론이 반일 선동을 일으키자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대로 선동되어 정권이 원하는 대로 따라갔습니까? 이와 같은 사례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명박 정권 시절 광우병 사태, 박근혜 정권 시절 촛불 집회 등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TV만 보고 사실관계를 생각해볼 새도 갖추지 못한 채 흥분하여 길거리로 달려나갔습니까?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보수 정권만 들어서면 이런 일이 반복되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집회가 보도되는가? 반대로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는 집회는 사람이 아무리 많이 모여도 왜 언론에서 다루지조차 않는가? 올해 광복절에도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5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기 위해 광화문에 모였는데 왜 언론에서는 애써 무시했는가? 이런 점들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국회에게 장악되어 가짜뉴스가 되어버린 주요 언론에게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현 정권과 언론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개돼지가 되면 안 됩니다. 거짓의 올무로부터 벗어나 진실을 바라보는 국민의 눈이 뜨일 때에 대한민국은 이 공산주의의 망령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통일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조직적으로 공산주의 세력들에게 침투당해왔습니다. 이들은 그들의 주특기인 거짓과 선동으로 대한민국 각 분야를 장악해왔고 지금 청와대를 장악하여 나라를 북한에 넘기기 일보 직전입니다. 문재인 정권이 북한을 향해 보이는 이 굴종적인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 누가 보아도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행동들입니다. 그러나 아직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공산주의의 침투 과정이 얼마나 조직적으로 장기적으로 진행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 정권을 김대중 노무현 정권과 비교하며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전의 진보 정권들은 그래도 합리적인 진보 정권이었지 현 정권만큼 노골적으로 북한의 나라를 갖다 바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현 정권 들어 갑자기 전국에서 주요 기관시설들에 화재가 일어나고 붉은 수돗물이 나오고 전무후무한 산불이 발생해 강원도를 불사르고 경제가 마비되고 군대가 해체되고 도덕이 무너지고 이렇게 사회 전반이 무너져가는 현상이 우연의 일치인가요?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가 구체적으로 한 나라를 어떻게 장악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소련의 KGB 요원으로 외국 요인 보섭을 담당했다가 미국으로 망명 온 유리 베즈메노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주의가 구석구석 침투한 미국의 상황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사회주의 국가로 만드는지 공산주의 국가가 사용하는 전략에 대해 설명하셨습니다.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단계는 디모럴라이제이션, 즉 품귀문란화요.
2단계는 디스타빌라이제이션, 즉 불안정화로요. 3단계는 크라이시스, 대위기요. 4단계가 바로 리스타빌라이제이션, 재안정화입니다. 먼저 1단계 풍기문란화는 간단히 말해 사회주의에 옹호적이며 도덕이 타락한 새로운 세대를 교육시키는 것입니다. 국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정치계, 언론계, 교육계 침투를 자행하여 사회주의와 함께 동성애 옹호나 페미니즘과 같이 국력을 약화시키고 국가를 분열시키는 사상을 새로운 세대에게 주입시킵니다. 이건 약 20년 걸린다고 합니다. 새로운 세대가 준비되면 2단계 불안정화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단계에는 국가 각 분야를 모두 장악하여 안보, 군대, 경제 등 사회 각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해체합니다. 약 3에서 5년 걸린다고 합니다. 국가 시스템 해체가 완료되면 3단계 대위기를 일으킵니다. 재난이나 전쟁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 상황을 야기해 무질서 상태로 만듭니다. 이는 약 몇 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4단계 재안정화입니다. 사회주의 옹호자들을 이때 무장시켜 권력을 주어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어디 정도에 와 있는 것 같습니까? 이게 바로 제가 지금 여기서 연설을 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위급한 상황에 빠져 있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젊은 층일수록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습니다. 자신들이 바로 지금까지 살아오는 평생에 바로 이 거대한 공작의 대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1단계인 풍기문란화를 지나 2단계의 불안정화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3단계의 대위기를 눈앞에 두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1단계 풍기문란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년간 전교조와 운동권 그리고 노조를 통해 자라나는 청소년과 대학생들, 직장인들은 평생 동안 사회주의, 동성애 옹호, 페미니즘 옹호가 옳은 것으로 학습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시작한 것이 바로 김대중 노무현 정권입니다. 김대중 씨가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국정원의 대북 담당 조직을 완전히 붕괴시켰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이 무엇인지 압니까? 북한 내부의 남한 정부 조직을 북한에게 다 알려줘서 모조리 숙청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남한의 국정원은 북한의 간첩 소굴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전무후무한 반역입니다. 국정원이 북한에게 장악당했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즉각적으로는 일반 국민들에게 별 영향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모든 분야에서 결과가 나타납니다. 왜 자꾸 그렇게 변해가는지도 모른 채 말입니다. 국정원은 일반적인 법이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북한이 장악하면 정치계, 언론계, 연예계, 재계, 교육계가 일반적인 법이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에게 장악됩니다. 결과적으로 북한이 원하는 방향대로 사회 전방위 공작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언젠가, 아니 곧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역사적 재평가가 일어날 것으로 믿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런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풍기문란화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김대중 정권 시절 국가인권위원회를 만들면서 언론에서 동성애가 에이즈 전염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를 법으로 금해 막았습니다. 그 결과 어른들 세대에서는 학교 교육을 통해 상식으로 알고 있는 동성애가 에이즈 전염 경로라는 사실을 우리 젊은 세대들만 잘 모르는 대행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이외에도 사회주의, 낙태, 페미니즘에 대해서도
우리 위의 세대들과 반대되는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공산주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 세대들은 직접 경험을 통하여 또 반공교육을 통하여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세대들은 반공을 외치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생각하며 반공이라는 용어는 보수 정권 유지를 위한 프레임이라는 생각이라는 것을 전교조들에게 교육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공산주의가 얼마나 끔찍한지에 대해 무지하게 되는 퇴행 현상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으로 이어지며 국가 전체적으로 풍기문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이 들어섰지만 이미 북한에게 전방위로 장악당한 사회의 흐름을 잘 막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거의 20년이 흐른 다음 공산주의자들은 불안정화 단계 실시를 위해 정권 찬탈을 준비했습니다.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데에 있어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세월호 사건입니다.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는 그 진실에 있어서 많은 논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한국의 진보라는 정치인들은 세월호 진실 규명을 요구하며 이를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정권 찬탈까지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세월호 사건에 대한 진실이 언젠가 다시 밝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진실이 밝혀질 때 이것은 결단코 진보 정치인들에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믿습니다. 어찌되었든 사회 각 분야를 장악한 공산주의자들은 다시 청와대의 주사파 정권을 진출시켜 대한민국의 각 분야를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해체되고 군대가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안보가 해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2단계의 불안정화를 마무리하여 이제 3단계인 대위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 주요 근간시설이나 공장에서 불이 나고 수돗물이 붉은색으로 변하고 강원도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하는 등 준재난급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문제의 내 말 그대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나라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산불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산불이 나기 전날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창원 성산 지역선거는 자유한국당과 정의당 후보의 접전이 예상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019년 올해 4월 3일날 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개표가 막바지로 향해 가고 자유한국당 후보가 정의당 후보를 이기는 것이 확정되는 것 같아 보이는 중 개표가 잠시 멈추더니 사전투표 개표로 이어지며 순식간에 정의당 후보가 자유한국당 후보를 앞질러가 승리를 가져가고 대표율이 100.1%가 되는 등 이례적인 사건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네이버의 댓글 통제도 무소용인 듯 부정선거를 의심하는 댓글들이 인터넷을 온통 뜨겁게 달궜습니다. 제가 그날 밤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기 시작했고 모든 다른 뉴스가 덮였습니다. 저는 현 정권이 들어 일어난 재난들이 모두 자연재해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다만 이것만큼은 말하고 싶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이 3단계인 대위기가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세력들이 혹여 전쟁이나 원전 폭파와 같은 대재앙을 일으킬 때에는 후회도 늦습니다. 문재양 정권 아래 말 그대로 진정한 재앙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이 정권을 끝장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공사나 진행을 막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 배지맨 오픈은 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국민들이 다 함께 깨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 진실을 알고 거짓과 세뇌에서 벗어나야만 이러한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조국 사태를 통해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이 무언가 이상하다는 점을 깨닫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욱 국민들의 진실을 깨닫고 이 추악한 종북친중 공산주의 매국노 정권의 실체를 깨달아 국민 모두가 사력을 다해 대한민국을 지켜나가야 할 것입니다. 조국은 분기점입니다. 조국을 막지 못하면 조국 뒤에 있는 주사파 정권과 북한 그리고 조국을 이용하여 또 코링크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각 분야를 장악하여 식민지화하려는 중국에게 대한민국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조국은 결사저지해야 합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건 싸움입니다. 이 공산주의와의 싸움입니다. 미국도 현재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라는 대한민국과 동일한 싸움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되어가고 대재앙을 맞을 준비를 하던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극적인 당선을 시작으로 다시 한번 자유민주주의를 회복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진보 성향 주요 언론의 무조건적인 비판은 망해가는 세력의 발악입니다. 미국 국민들은 깨어나고 있고 더 이상 그들은 언론을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도 이 미국의 길을 본받아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승리의 길을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계속 언론에 세뇌된 채 눈이 뜨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미국이 도우려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들이 거짓을 받아들이는 것을 스스로 멈추고 깨어 자유의 편을 택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의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몇 마디 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언급한 우리 대주매 노표는 공산주의의 집요한 사회 파괴 공작에 맞서 국민들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도덕에 관한 절대적 가치를 국민들 사이에서 육성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해당 사회를 지탱케 하는 신앙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소련에서의 사례를 예로 들며 소련은 건국때부터 망할 때까지 항상 수용소에 국민은 2천만 명이 갇혀 있었는데 오직 기독교인들만이 끝까지 공산주의에 투항하지 않고 버텼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는 공산주의와 싸워온 최후의 보루 역할을 해왔습니다. 북한이 공산화가 되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공산주의에 싸워 맞서 조직적으로 싸워온 세력은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기독교는 성명의 절대적 기준을 두어 공산주의자들과 맞서 싸우고 또한 공산주의자들이 사회 파괴 전략의 일환으로 퍼뜨리는 동성애 옹호, 낙태 옹호, 페미니즘 사상들의 확산을 막는 최전선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끊임없이 교회에 침투하여 인본주의를 퍼뜨리고 공산주의 사상을 성경에 교묘히 혼합하여 퍼뜨려왔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형교회를 타락시키고 쪼개고 대형교회를 향한 부정적 여론을 국민들에게 퍼뜨리는 공작을 해왔습니다. 교회가 깨어있지 못하여 이러한 틈을 열어준 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대한민국을 재건하는데 교회가 힘을 합쳐 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특히 지금 자라나는 교회 어린아이들을 올바르게 교육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산주의 사상에 호의를 표하는 기독교인, 그리 자신을 진보 기독교인이라 표현하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교회의 지도자 자리를 맡고 대학교 선교단체의 간사를 맡고 기독인 교수의 역할을 맡으면서 민중신학, 해방신학과 같은 기독교의 탈을 쓰고 기독교의 교묘의 침투에 들어온 공산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들을 퍼뜨리는 분들은 빨리 회개하시길 촉구합니다. 해방신학은 전제 KGB 요원들이 공산주의의 작품이라고 직접 시인까지 한 신학입니다. 이러한 유의 신학을 퍼뜨리며 어린 기독교인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대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음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분명히 죄로 명시되어 있는 동성애를 본인이 죄라고 말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다른 목사님이 강단에서조차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면 불법 행위가 되어 잡혀가게 만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는 교회를 탄압하는 세력들과 뜻을 같이 하는 그대들은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배도의 길을 걷고 있음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국가를 위해 기도하고 이 약한 정권과 맞서 싸우는 기독교인들을 향하여 도리어 바리새인이라고 비판을 가하는 그대들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바리새인들의 길로 걷고 있음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기까지 하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끝까지 회개치 않으면 이 말씀이 그대로 그대들에게 임할 것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십니까? 그대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부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길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국, 임종석, 문재인을 비롯한 종북 친중 패거리들에게 고합니다. 대한민국을 북한과 중국에 넘기려는 그대들의 음모는 결코 실현되지 못한다. 그러나 만일 혹시 그대들의 음모가 실현되어 혹 대한민국이 공산화가 된다면 당신들이 그렇게 핍박하던 기독교인들보다도 유일하게 더 빨리 처형되는 당사자들이 될 거다. 베트남의 공산화에 희열을 느꼈다는 문재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평화 통일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간첩이기도 했던 남베트남의 제1야당 대선 후보가 베트남의 공산화 이후 비참하게 포로 수용소에서 생을 마감한 사실에 대해서도 당신은 희열을 느낍니까? 마지막으로 기도로 제 연설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그를 믿는 자를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과 복락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종 이승만 대통령은 당신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러 가기 전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제 저의 천명이 다하여가매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몸과 마음이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바라옵건대 우리 민족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오직 주님께 맡기고 가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대한민국은 다시 한번 마귀의 종의 멍에를 매느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느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저와 우리 민족의 죄를 회개하고 간구하오니 대한민국의 앞날에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국민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산주의의 거짓과 모든 미혹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나가며 수룹바벨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경외하는 지도자를 세워주시사 그와 함께 온 국민들이 단합하여 진리와 영광의 길을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끝까지 방해하는 세력들은 남김없이 멸하여 주시옵소서. 자유통일된 대한민국의 위대한 여정에 함께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복음이 한반도 온 땅과 만주와 열방에 퍼지게 하옵시옵고 대한민국의 하나님을 경외하여 열방 중에 으뜸의 나라로 부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51.6%인 1,500만 여표로 대한민국의 최초 여성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부친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가지고 대한민국과 결혼했다고 하는 그는 오직 대한민국만을 바라보고 국정을 해오던 중 온갖 불의한 세력들에 의해 탄핵이라는 어처구니 없는 불행한 사태를 맞아 지난 2017년 3월 31일 서울 구치소에 수감되어 지금까지 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결백이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구치소 안에서 홀로 꿋꿋이 투쟁을 하며 3년, 30년, 300년을 구형하던 불의한 재판에 타협하지 않고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존재가 정의와 자유를 사랑하는 정의로운 국민들의 희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구치소 생활 가운데 정신은 강할지라도 육신은 쇠약해져 계실 것입니다. 이에 여러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엽서와 서신 보내기입니다. 지금까지 엽서 서신 보내기에 동참한 국민들은 약 15,000명 내외로 보여집니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을 18대 대통령으로 선택해 주신 유권자 1,500만 명의 0.1%에 해당하는 아주 적은 수치입니다. 대통령께서 더욱 꿋꿋하게 버티시게 하는 힘은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 어린 서신입니다. 아직까지 동참하지 못하고 계시는 국민들께서 적어도 10% 정도인 150만 명은 엽서 서신 보내기에 꼭 참여하셔서 대통령을 다시 볼 수 있을 때까지 이 일에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배달되는 여러분들의 엽서 서신을 통해 대통령께서는 크게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참여하는 방법으로는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를 주문하여 보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선구자 방송 연락처 010-2507-4861에 문자로 여러분의 성함과 정확한 집 주소와 엽서 수량을 적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엽서는 지금까지 1차 9장 1세트, 2차 9장 1세트, 3차 엽서 9장 1세트가 발행되어 있어서 주문 시에는
각 회차당 몇 세트인지를 표기해 주시고 엽서 대금은 세트당 만원을 농협 360-02-140-392 예금주 황진무로 입금해 주시고 문자에 엽서를 주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서신이나 문구점에서 엽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서울구치소, 경기도 군포시 군포우체구 사서함 20호 수용자 번호 503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보내시면 되십니다. 선구자 방송에서 발행한 엽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과 뜻깊은 사진으로 제작을 하여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께 더욱 감동이 전달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3차에 걸쳐 발행한 엽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고 꼭 엽서 서신 보내기 150만 명 10%에 동참하셔서 훗날 참 잘했다라는 긍지와 위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내가 가는 길이 험하고 멀지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우리 가는 길에 아침 햇살 비치면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때론 지루하고 외로운 길이라도 그대 함께 간다면 좋겠네. 때론 즐거움에 웃음 짓는 나날이어서 행복하다고 말해주겠네.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 모두 함께 손에 손을 잡고서 행복의 나라를 만들어봐요. 우리 국민들은 바란다. 부디 대통령님께서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시고 건강을 유지하셔서 반드시 복귀하시고 형편없이 무너지고 부패하고 비리 공화국이 되어버리고 빨갱이들로 점령되어버린 이 땅을 기경하여 다시 씨를 뿌리고 옥토로 만들어 다음 통일한국을 일구어갈 나라로 만들어 주기를. 왜냐하면 박근혜 대통령님만큼 깨끗하여 믿을 만한 사람이 없기에. 국민 여러분의 행복이 곧 저의 행복입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 박근혜는 이제 내려가야 한다. 내려가기 전에 대통령님께 이렇게 외쳐본다. 박근혜 대통령님! 옥체를 보존하십시오. 보내드리는 엽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고 대통령님의 결백이 밝혀질 것입니다. 멀지 않았습니다. 더 꿋꿋이 버텨주시고 많은 국민들을 통해서 많은 엽서를 또 많은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힘쓰겠습니다. 건강을 지켜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그대와 행복을 만들어요. 우리가